반갑습니다. XT 드론입니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IT 기술뿐 아니라 드론 분야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죠. 여러분이 비행하고 있는 드론에도 많은 첨단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드론 분야의 선두를 지키고 있는 DJI 드론에는 여러 센서들을 내장하고 있고 그 센서를 이용해서 장애물 감지나 회피, 그리고 피사체를 추적하거나 자세를 유지하거나 인텔리전트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기체 하부에 있는 센서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비전 포지셔닝 센서라고 부릅니다. 드론을 구매하면서 센서가 많은 거는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몰라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분실이나 파손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비전 포지셔닝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DJI 드론 하부에는 2개의 적외선 센서와 2개의 비전 센서, 그리고 일부 모델은 LED 라이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형 모델에는 2개의 소형 적외선과 1개의 피놀 형태의 카메라 센서를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센서는 드론 비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GNSS가 수신이 좋지 않거나 아예 수신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호버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GNSS가 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리는 복잡한 알고리즘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가볍게 원리만 이해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GPS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GPS가 뭐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하기가 좀 망설여지죠. 위성인가? 위치? 검색? 내비게이션? 등등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GPS는 위성이 보낸 신호를 수신해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미국이 군사 목적으로 1970년대 초에 개발한 거고요. 이후에 정확도를 높여서 일반에게 무료로 개방되면서 GPS를 이용한 여러 가지 항법 시스템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성하면 그냥 GPS라고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미국에서 만든 위성 항법 시스템일 뿐이지 GPS 외에도 러시아의 글로나스,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중국의 베이드오처럼 여러 가지 위성 항법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DJI의 대부분의 드론들은 이러한 위성 항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유지하고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대상물의 위치나 고도, 속도, 방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틀어서 GNSS,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틀라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할 때 GPS라는 말은 익숙한데 GNSS, 갈릴레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색하고 GPS라는 단어가 버릇이 되다 보니까 그냥 모든 시스템을 그냥 GPS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의 좌표는 드론 비행에 있어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비전 포지셔닝 센서가 보조를 함으로써 더욱더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제품마다 비전 포지셔닝 센서의 작동 범위가 다르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지상에서 10m 고도 사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는 GNSS와 비전 포지셔닝 둘 다를 이용하지만 위성 수신이 안 되는 실내에서는 주로 비전 포지셔닝만을 이용해서 비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바닥면의 재질과 패턴을 분석해서 호버링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고 정확한 패턴의 모양과 반사되지 않는 재질이라면 최적의 형태로 호버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가지 컬러, 즉 원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바닥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바닥면, 흰색으로만 되어 있는 바닥면이라든가 그리고 빛 반사가 심한 지면, 그리고 대리석처럼 반사되는 재질, 그리고 투명한 유리, 물, 움직이는 바닥,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군중 위에서 비행한다든가 흔들리는 갈대 위에서 패턴이 잘 보이지 않는 저조도의 상황, 좀 어두운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제자리를 유지할 수 없고 기체가 수평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것이 더욱 좁은 실내라면 이때 기체를 제어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사고 확률이 훨씬 높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비행을 한다면 오동작 확률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하강 고도에 따라서 거리와 속도를 유지시켜서 착륙하는 착륙 보호 시스템, 랜딩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전 팬텀4 이전의 드론들은 착륙할 때 비전 포지셔닝 센서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 스스로 스로틀감을 조절해서 안전하게 착륙을 시켰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람이라도 좀 심하게 부는 날이면 땀꽤나 흘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DJI 드론은 센서를 통해서 일정 고도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외선 센서와 비전 센서를 이용해서 고도에 따라 속도를 제어하고 안전하게 착륙시켜서 프로펠러까지 정지시켜줍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밀 착륙이라는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비전 포지셔닝 센서가 있다고 해서 모두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기능은 수직으로 7m 이상 상승 후에 전진 비행을 시작을 했다면 바닥에 패턴을 저장하고 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턴 투 홈으로 자동 복귀할 때 홈 포인트로 복귀를 하면 원래 비행했던 방향으로 회전을 한 뒤에 착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날아갈 때 저장해뒀던 패턴의 이미지와 비교를 해서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패턴이 정확하고 환경에 변화가 없는 곳이었다면 아주 정밀하게 착륙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패턴이 부정확하고 미리 저장해뒀던 이미지 데이터와 돌아와 비교하는 패턴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정밀 착륙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은 비전 포지셔닝 센서의 주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훌륭한 센서를 갖추고 있지만 어찌됐든 파일럿 스스로 안전비행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리 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 내용을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면서 편리함을 주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그 드론 본연의 비행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적절하게 수동과 자동 모드를 조합해서 사용하신다면 더 재미있는 드론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엑스드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이 크리에이터에게는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